안녕하세요. 메이플스터디 제이슨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캐나다, 미국 조기 유학 준비,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요즘 들어서 다시 그 캐나다나 미국 조기 유학에 대한 문의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데 한국에서 준비 사항들을 들어보다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 개인 의견을 갖다가 피력하게 된 데는 그 한국에서의 준비에 따라서 조금 와서 순조롭게 학교 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나름 노력을 해서 준비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들이 준비가 돼서 여기 와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을 좀 기준으로 삼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냐 하면요. 한국에서의 준비 전략에 있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을 오는 것인가 아니면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것인가에 대한 관점들을 조금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이민을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이민을 오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아이들 교육에 관한 부분들도 상당히 큰 그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민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요, 아이들하고 같이 올 거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와서 현재에 맞춰서 적응을 한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민을 오게 되면요, 어른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시고요.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아이들 나름대로 부모의 충분한 서포트가 없이 좀 나름대로 그 학교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아이들을 조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데리고 오셔야 아이들이 좀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 처음 오시면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겪었던 부분이지만 처음에 수입이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여력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는 많이 상당히 그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뭔가 찾아서 해주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민 오시는 분들 역시도 한국에서 아이들을 어느 정도 준비시켜서 아이들이 실제로 스스로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주셔야 돼요. 사실 부모님들이 자리 잡을 때쯤 되면요, 아이들은 이미 다 커버려서 중요한 시기에 내가 좀 도와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후회들을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이민이라 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좀 해오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설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조기 유학인 경우 아이들만 보내시는 경우에는 뭐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민 오시는 분들보다도 아이들 케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뒷받침을 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맘처럼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역시도 한국에서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 현지에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전략적 접근이 조금 너무나 그냥 뭐 유학원이랄지 한국에 있는 컨설팅 회사랄지 이런 데에서만 너무 의존하셔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뭐 아닌 데들도 있겠지만 많은 데들이 뭐 SAT나 뭐 아니면 AP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시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물론 시험이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 공부를 어떻게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가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준비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한국에서 그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실 수 있는 상황에서 잘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 좀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학년별로 좀 볼 건데요. 초등학교 4학년 이전이다.
그러면은요, 사실 대부분은 이민을 오시는 케이스들인데 크게 어려울 부분은 없습니다.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왜냐하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뭐 경계선이지만 요때까지는요, 아이들이 그 언어 생활 자체가 그렇게 풍성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하고 같이 언어가 발달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간단한 회화 연습, 뭐 한국에 많잖아요. 뭐 원어민들하고 하는 그런 수업들도 있고 또 그 회화 중심의 학원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준비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실제로 언어가 된다라고 해서 모두 그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뭔가 아이들하고 여기에서 잘 흡수돼서 여기와 여기 학교 아이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좀 해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악기하고 운동이에요. 악기는 왜 그러냐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까지도요,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잘 한 가지 정도 다룰 수 있으면은요, 친구들하고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의 어떤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이 좀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악기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되게 잘 쳐요. 하지만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피아노가 없는 경우들도 대부분이고요. 피아노가 필요하다 하더라도요. 한 명 정도 합니다. 한 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기회가 피아노로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파트가 필요한 그런 악기들을 다루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플룻 같은 경우 또는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그 포지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오케스트라에 조인해서 학교 활동에서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동인데요. 이거는 당연히 친구들 사귀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북미 쪽의 대부분의 학교들은요. 한 중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바깥 활동을 하는 시간들을 줘요. 그래서 이건 아주 유치원부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할 때 대부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 운동을 또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친구들이 친구를 잘 사귀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 운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친구들을 사귀고 또 많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운동 정도는 한두 가지 뭐 이렇게 조금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배워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언어 생활이 많이 달라져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모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4학년, 5학년 가면서 언어 생활이 되게 많이 발달했다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요. 뭔가 이제 언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뭐 전체를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요, 일상 회화에서는 뭐 아이들이 크게 큰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 않고 의사소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교과 과정의 교과서에서는 모르는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실제로 그 부모님이나 어떤 그런 서포트를 받지 않고 여기 와서 자기가 아이들이 스스로 암기를 하고 찾아서 모르는 걸 하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냥 내가 친구들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들을 정리 안 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미리 좀 한국에 있을 때 그 단어들을 정리하고 하는 습관을 들이고 또 많은 단어들을 좀 가능하면 많은 단어들을 알고 오면 아이들이 실제로 학습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해왔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확한 해석 연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는 좀 덜 할 수 있지만 중학교 과정에 들어가면은요. 결국은 학습이라는 건 텍스트 기반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읽는 텍스트를 갖다가 정확하게 내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뭉뚱그리로 해서 대충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선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겪는 게 선생님, 저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한 9학년까, 저 초등학생이 아니죠. 한 9학년까지는 그래도 영어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갔을 때니 아이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습관이요. 거기에 있는 그 정보들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그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해석 연습을 꼭 이때부터는 이 나이에 오는 아이들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준비를 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악기 운동은 앞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전 아이들하고 같은 이유로 했으면 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5학년 이후부터 권하는 것이 원서를 좀 읽어와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원서 읽기도요, 단어 정리하고요, 해석 정확하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냥 쭉 뭉뚱그려서 이런 내용이에요가 아니라요. 책 한 권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원서 읽기를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흥미를 갖기 위해서 판타지 뭐 해리포터나 뭐 이런 것들 읽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비추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학습에는요, 도움이 안 됩니다. 거기 나오는 단어들이요, 판타지에 나오는 단어들이 우리가 과연 문학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읽어온 아이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어를 잘하는 케이스들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은 어차피 영어 원서를 읽으면은요, 해리포터든 다른 책이든 재미없어요. 힘들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어차피 노동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와서 써먹을 수 있는 책을 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좀 공부하는 학교들 중학교 가서 읽게 되는 책들의 목록을 한 4개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실제로 학교에서 다뤘던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To Kill a Mockingbird 읽어오면 좋고요. 그 다음에 Book Thief 읽어오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하죠. 톰 소여의 모험 읽어오고 애니멀 팜 정도 읽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요 학년에서도 충분히 학교 교과를 따라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요, 중학교 3학년 이후인데요. 이때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이는 아이대로 여기에서 지금 대입까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가야 될 내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 노력이 몇 배가 더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오는 것들이 가장 급한 나이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부터는 단어량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수준도 달라지고요. 하기 때문에 실제 되게 많이 단어를 준비를 해와야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학원도요. 한국에서 학원 보내실 때요. 뭐 미국 캐나다 갈 거니까 뭐 회화 중심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와서 회화하는 애들 금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수준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단어 암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원을 보내셔도 그런 데를 보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단어량을 갖다가 많이 갖고 온 아이들이 적응을 잘합니다. 역시 정확한 해석 연습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해서요.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단어를 외우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기반으로 해서 영어 공부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건데 수학과학이 이제 입시에 들어가서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점이 있어야 되니까 수학과학을 이제 해와야 되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잘해요. 잘하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대입 과정에서 뭐 IB나 AP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러면 그 수학은 우리나라 이과 수학 못지않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수학을 놓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좀 준비를 여유가 되면 뭐 시간적 여유나 그런 노력에 대한 여유가 된다라 그러면 또 제가 미리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사실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과학이 여기보다 앞서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과학을 선택해서 하는 아이들은 물리든 생물이든 뭐 화학이든 여기도 상당히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점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용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조금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오는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원서 읽어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어 정리하고 정확한 해석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면
Of Mice and Men 같은 것들은 고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에서 다뤄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읽어오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북미권에서 어떤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민자하고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작품들을 되게 많이 다뤄요.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원주민 작품도 많이 다루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The Hate You Give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작품들을 다루는 학교가 되게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The Line We Cross라는 작품도 어떤 이제 이민자와 관련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작품들도 다뤄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그 외에도 The Namesake 뭐 이런 작품들을 많이 다뤄주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읽어오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워싱턴 블랙도 마찬가지로 인종차별 문제를 다뤄주는 건데 이런 책들을 좀 전략적으로 내가 우리 아이가 갔을 때 고등학교 가서 그 만나게 될 책들 또 만나지 않더라도 유사한 내용들을 다뤄줘서 배경 지식을 쌓아줄 수 있는 책들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어를 원래 우리 아이가 조금 잘해요. 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되게 조금 우수하게 뭐 AP를 하든 IB를 하든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그걸 기대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프랑켄슈타인 정도는 읽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1800년대 가장 화려했던 문체의 어떤 그런 식의 대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인 사항들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어휘나 이런 것들 되게 화려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오는 것이 아이가 실제로 적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물론 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아이라면 APA, SAT 이런 것들도 상당히 뭐 의미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학교 성적이 없이 뭐 SAT나 AP 이거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학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준비가 되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뭐 이제 그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면 늘 제 광고를 하게 되는데 뭐 오늘도 광고 말씀드리면 대입 상담이나 또 아니면 지금 영어 수업에 관한 문의들을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jamjason1938 그 gmail로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컨택할 수 있는 스케줄이나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려서 좀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부분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혹시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을까 해서 영상을 조금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충분히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